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87장 87. 병신방귀 뀌는 무술. 위마이는 소어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소어의 말대로 방귀를 뀌었다. 무술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체내의 기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귀를 뀌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소행은 벌써부터 코를 막고 몸을 돌리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소어와는 우습지도 않은 듯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방귀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이 방귀는 바지를 벗고 해야만 되는 것이요. 바지를 벗는다고? 그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우선 바지를 벗고 통쾌히 방귀를 뀌시오. 위마이는 다시 무섭게 소리를 치면서 일어섰다. 그는 바보가 아닐 뿐더러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다. 다만 지금은 이화저복을 배우기 위해서 혹시나 하며 꼭 눌러 참았을 뿐이다. 그래서 소어가 이용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위마이는 들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무술인가? 소어는 여전히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건 병신 방귀 뀌는 무술이라 하오. 이화저복의 무술보다도 무섭지요. 위마이는 양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떨었다.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소행도 참을 수가 없어서 크게 웃어버렸다. 소아도 그제야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병신, 내가 정말 이화저복의 무술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겠어? 내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너를 속여야 하지 않겠어? 소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했어요. 위마이는 극도로 화가 치밀어 말했다.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은 혼이 나야 돼. 위마이의 분노는 정말 대단했다. 나는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때 소행이 급히 말했다. 이화저복 무술의 비밀은 바로 이 몇 마디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컸다. 위마이는 공격하던 손을 다시 멈추었다. 무엇이냐? 말을 해. 물론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를. 위마이는 소어아를 한번 바라본 후 웃으며 말했다. 이젠 늦었어. 우선 이 자식의 입을 영원히 막아두어야겠어. 소어아가 말했다. 하늘이여, 귀신이여, 빨리 나와서 나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욕할 것이오. 위마이는 그의 행동을 보자 웃으면서 말했다. 너 같은 녀석은 귀신도 구하지 않을 거야. 그의 손가락이 소어아의 혈도를 향했다. 바로 이때 어둠 속에서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귀신이 아닌데 어찌 귀신이 나오지 않을 줄로 아느냐? 그 말소리는 들렸다 끊겼다 하면서 조금도 생기가 없게 들렸다. 게다가 이야기의 시작은 동쪽에서 들렸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은 서쪽에서 들려왔다. 심야의 숲속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위마이까지도 몸을 떨었다. 누구요? 어둠 속에서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사람이 아니야. 위마이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편의 어둠 속에서 다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난 여기에 있다. 위마이가 몸을 돌리자 그 목소리는 차갑게 그를 비웃는 듯 했다. 위를 쳐다봐라. 과연 나무 위에 회백색의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감돌았다. 위마이는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자 곧 침착을 되찾고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며 싸늘하게 말했다. 각하께서 정말 귀신이 되고 싶다면 할 수 없군요. 순간 그의 손에서 은빛의 암기가 발사되어 나무 위로 향했다. 아래에서 위로 힘을 쓰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위마이의 공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이 은빛의 암기는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뻗쳐나갔다. 나무 위의 그림자가 소리를 치며 낙엽처럼 떨어졌다. 위마이는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아직도 까불겠어.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대편에서 껄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 죽어도 귀신이고 2번 죽어도 귀신이니 내 암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위마이는 크게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다. 그 회백색의 그림자는 이미 왼쪽 십장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한 쌍의 회백색 눈이 위마이를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위마이는 비록 무술이 뛰어나고 간도 컸지만 이때만큼은 손발이 모두 차가워져 버렸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몸 뒤에서 크게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같은 사람도 귀신에게 놀란단 말인가? 위마이가 또 몸을 돌리자 미소를 보이며 둥근 얼굴의 중이 걸어오고 있었다. 위마이는 자세를 고치면서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귀신이란 말이오? 그중은 껄껄 웃었다. 중은 중이지. 그리고 난 귀신을 잡는 중이야. 귀신을 잡는 중? 그렇지, 하하, 중은 사람을 잡지 않고 귀신만 잡지. 그렇다면 중인 당신이 그 귀신을 잡아보시오. 하하, 중은 누가 사람이고 누가 귀신인지 알 수가 있지. 하지만 그놈은 귀신 같지가 않은데. 귀신이 아니라고? 물론 귀신이 아니지. 하하, 귀신은 거기에 있지 않아. 그럼 귀신이 어디에 있어? 그 중에 손이 돌연 옆에 숲을 향했다. 위마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달려가 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흰 물건을 들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위마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은 약간 귀신 같기도 하오. 그러나 저 사람도 정말 귀신 같지는 않소. 그중은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귀신은 보기엔 귀신 같지 않은 법이야. 귀신은 반은 사람 같고 반은 귀신 같지. 위마이는 사방을 바라보며 적과 싸울 준비를 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러나 귀신이 저렇게 먹기 좋아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귀신은 다른 건 먹지 않아. 하, 귀신은 사람만 먹지. 위마이도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을 먹어? 그가 먹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오? 하하, 그것을 믿지 않나 그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가. 이때 숲 가운데 앉아있던 그 사람이 껄껄 웃었다. 그는 손에 있던 것을 위마이 쪽으로 던졌다. 위마이는 급히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다. 그는 우선 그 물건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눈을 비비며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자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다. 이자국이 있었고 삶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위마이도 정말로 놀랐다. 그는 급히 그 사람의 팔을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자 숲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고는 껄껄 웃었다. 이 지방 사람은 맛이 없어. 내가 힘들여서 먹을 만한 사람 하나를 찾았지. 절약해서 3일 동안을 먹고 나니 이 반쪽의 팔밖에 남지 않았는데 땅에 떨어뜨리면 아깝지 않소? 조심하구려. 그는 말을 마치자 아작아작 그 팔을 먹기 시작했다. 위마이는 구역질이 나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중은 크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안심하게. 그가 너를 먹지는 못할 거야. 여허,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쩌자는 것이오?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 말이 있으면 나에게 해봐라. 그는 소리를 치면서 큰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몸이 크긴 해도 바싹 말라 있었고 하얀색의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창백한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귀신보다 무섭게 보였다. 위마이가 소리쳤다. 좋아. 당신이 사람이라면 귀신으로 만들어주지. 그는 말을 하면서 번개같이 주먹을 뻗쳐나갔다. 그 백의인은 긴 옷소매를 들어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그의 일격을 막았다. 위마이가 다시 소리쳤다. 죽고 싶으냐? 그는 재빨리 수법을 바꾸었다. 그의 손은 상대방의 팔을 낚아챘다. 그의 5개의 손가락은 돌뿐만 아니라 철도 뚫을 만큼 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백의인은 전혀 피하지 않고 더욱 팔을 앞으로 내밀 뿐이었다. 위마이는 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그는 차가운 촉감을 느꼈다. 그가 잡은 것은 사람의 팔이 아니었다. 그가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그 백의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손을 놓아라. 슥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긴 소매가 갈라졌다. 위마이는 상대방의 손이 자기의 손을 스치자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백의인의 손은 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중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때로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겠지. 위마이는 손의 상처가 크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손에 독이 있을까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한 사람의 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화문문하는 위험이 있을 때 달아나는 사람인가? 그들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 중을 공격했다. 그 중은 급히 멀리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 사람은 몸집이 매우 작아 어린애와 같이 보였다. 그는 보기 좋게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이 곧 땅에 닿을 것 같았다. 그의 머리에는 금관이 씌어 있었고 긴 옷은 빛이 번쩍거렸다. 보기에 우습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숲속에서 팔을 먹던 사람이 소리쳤다. 위무아가 왔구나. 귀신도 두려워하다니 달아나야지. 위마이는 놀라면서 탄식했다. 당신. 위무아가 싸늘하게 웃었다. 너는 비록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제자로 생각한다. 내 제자가 남에게 괴로움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부디 조심하거라. 위마이는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만 소어아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뿐 소행도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위마이는 탄식을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제자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스승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무아의 긴 수염이 몇 번 움찔하더니 그 사이로 붉은 입술이 보였다. 내가 알면 다행이다. 물러가거라. 그는 옷소매를 휘두르며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이 너의 어디를 다치게 했느냐? 손입니다. 대단치는 않으나 독이 있을 것 같군요. 위무아가 다가오며 말했다. 손을 내밀어라. 내가 좀 자세히 보자. 위마이는 서서히 손을 내밀다가 돌연 위무아를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이번에는 더욱 맹렬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위무아는 벌써부터 그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몸을 뒤로 일장쯤 피해버리면서 소리쳤다. 나쁜 놈, 스승에 대해서 이토록 무례하다니. 당신의 변장술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위무아를 가장하기엔 아직 멀었소. 그 위무아가 껄껄 웃었다. 좋아, 알아차렸군. 하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어디를 잘못한 것이지? 위무아를 본 적이 있어? 만약 위무아를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변장할 수가 있었겠나? 위무아가 길을 걷는 걸 본 적이 있느냔 말이오. 그 사람은 놀라면서 말했다. 걷는 모습이라니? 위마이는 크게 웃었다. 그가 천생의 병신이라는 것을 모르오? 그의 두 다리는 어린애와 같아서 걸음걸이가 기어가는 것 같소. 그래서 그는 걷지를 않지. 그의 말이 그치기 전에 웃음소리와 함께 그중이 다시 뛰어나오면서 박수를 쳤다. 이번엔 우리가 당했군. 사람을 먹던 귀신도 돌연 나타나서 크게 웃었다. 과연 우리가 당했어. 그 악당놈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놈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위무아로 변장하고 있던 사람은 몸이 갑자기 두 자나 길어지면서 웃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위무아를 제대로 걷게 해야겠군. 위마이는 그 순간 몸을 소어아의 옆으로 날려 단도를 꺼내 그의 목을 겨누었다. 그리고는 누나를 부라리며 소리쳤다. 당신들은 이 녀석을 구하러 왔소? 그중은 여전히 웃으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만약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난 우선 이 녀석을 죽이겠소. 그중은 박수를 치면서 말을 받았다. 난 또 내가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을 줄로 알았지. 하하, 너는 그런 방법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놈이구나. 이번에는 사람을 먹던 귀신이 크게 웃었다.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이 이렇게 떠들고 웃고 있는 사이 나무에 매달려 있던 소어아가 갑자기 번개같이 움직였다. 그는 양손을 움직여 위마이의 몇 군데 혈도를 일시에 점해버렸다. 위마이는 크게 놀란 나머지 반격할 틈도 없이 온몸이 제압되었다. 소어아는 단도를 빼앗아 묶인 줄을 끊어버리고 땅에 사뿐히 내려섰다. 그는 위마이를 향해 크게 웃었다. 내가 또 나에게 당하는구나. 그중이 크게 웃었다. 그에게 대항했다가는 한평생 좋은 날이 없어지고 말지. 지켜보거라. 위마이는 눈을 치뜨며 이를 악물었다. 이런 지경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소어아는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지금에 알겠지? 나에게 이익을 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사람을 먹던 귀신이 걸어와서 위마이의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나타났고 곧이어 손뼉을 치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 몸에는 쥐 냄새가 없군. 약간의 파와 간장만 있으면 맛이 있을 것도 같은데. 위마이는 정색을 했다. 내가 감히. 사람을 먹던 귀신은 그의 얼굴을 매만지면서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왜 화를 내는 거야? 너의 고기가 나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내 뱃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너보다 고수였어. 내가 약간의 이름이 없다면 난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야. 위마이의 눈에서 순간 무서운 빛이 번쩍였다. 당신은 그 부르린두 이데취가 아니오? 사람을 먹던 귀신은 안면의 근육을 몇 번 움직이더니 대답했다. 이미 20년 동안 강호를 다니지 않았는데 아직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군. 위마이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른 사람이 그를 먹겠다고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진정 농담이 아니었다. 소어아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왜 그를 놀라게 하지요? 놀란 고기는 맛이 없어요. 이대취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말을 잘했어. 그를 굽게 되면 엉덩이에 맛있는 고기는 너에게 주어야겠는걸? 소어아는 이 말을 듣자 미간을 찌푸리며 언짢아 했다. 난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아요. 손가락만 맛보게 해주면 충분해요. 좋아. 이 손가락을 보니 오리다리보다 더욱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때 돌연 한 사람이 공중에서 날아왔다. 그는 온몸에 하얀 옷을 입었으며 위마이의 앞에 내려섰다. 그러더니 그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부르린두 이데취만 알고 나는 모르느냐? 그 사람이 바로 방금 위마이가 암기를 사용해서 나무에서 떨어뜨린 사람이었다. 흰색의 높은 모자에 은침이 꽂혀 있었다. 위마이는 그를 바라보고는 눈을 감고 탄식을 했다. 당신이 필시 반인반귀 음구유겠군. 그러나 그 사람은 그의 고개를 손으로 돌리며 말했다. 눈을 크게 뜨게나. 크게 뜨고 음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위마이가 바라보니 나뭇가지에 한 사람이 걸려 있었다. 앞에 있는 사람과 차림이 똑같았다. 귀신으로 가장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많았던 것이다. 위마이는 길게 탄식을 하며 말했다. 10대학인. 오늘은 도대체 몇 명이나 왔소? 많지도 않지. 다만 6명이야. 내가 바로 손인불리기 백계심이야. 너는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위마이는 말했다. 들어봤소. 백계심은 10대학인 중에서 가장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만 강호의 사람들이 술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칭호하는 것이라고 하더군. 순간 백계심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러나 그는 곧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 난 이미 나이가 48살이니 쉽게 그런 수에 속아 화를 내지는 않아. 그중이 박수를 치면서 끼어들었다. 백계심은 과연 어른이 되었어. 다만 너는 쉬운둘인데 왜 48살이라고 하지? 너는 여자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느냐? 백계심이 말했다. 난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만약에 몇 살이라도 감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에게 시집을 오겠나? 이대추가 크게 웃었다. 만약 정말 자네에게 시집 갈 사람이 없으면 도교교와 결혼을 하지 그래. 반계의 여자라도 없는 것보다는 좋을걸. 위무하로 가장한 것은 물론 도교교였다. 그녀는 이대추를 바라보며 껄껄대고 웃었다. 안심해. 나는 그와는 결혼을 해도 너와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최소한 마누라에게 불친절하긴 해도 잡아먹지는 않을 거야. 이대추는 그 일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었다. 때때로 자기가 말할 때도 있었고 남들이 그 얘기로 자기를 놀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나이가 많아졌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일이 생각났다.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고 아파왔다. 그럴 때면 그는 마누라의 따뜻함을 생각했다. 그녀의 한 쌍의 하얀 손, 그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사람이 늙으면 외로움과 무서움을 알게 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도교교는 그와 같이 20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일부러 그의 아픈 상처를 찌른 셈이었다. 이대추는 즉각 안색을 바꾸고 노기를 나타냈다. 도교교, 내가 다시 그 일을 말하면 너를 죽여버릴 테다. 그러나 도교교는 생글거리며 대답했다. 나를 죽이면 무얼해. 나의 살은 내 마누라보다 부드럽지는 못할 텐데. 이대추는 호랑이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도교교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정말 안면을 바꾸려는 거야? 좋아, 와봐. 난 벌써부터 너와 승부를 가리고 싶었으니까. 두 사람이 정말 싸우려고 했다. 이때중이 급히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한바탕 폭소를 터뜨렸다. 당신들 두 사람은 모두 다 늙어가는 어른들인데 어찌 어린애와 같이 몇 마디 농담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가. 남이 보면 웃어요. 그만두구려. 백계심은 그중의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괜히 생각해주는 척하지 마. 이 싸움은 너 때문에 시작됐어. 그는 위마이의 어깨를 치면서 다시 말했다. 알아. 웃음 속에 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중은 나쁜 놈이야. 위마이는 탄식을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과연 웃음 속에 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로군. 그는 고개를 돌려 안색이 창백한 백의인을 향했다. 당신은. 그 백의인이 옷소매를 들치자 양손이 드러났다. 오른손은 강철이었고 왼손은 빨간 핏빛이었다. 혈수 2살이로군. 2살은 코웃음을 쳤다. 흥. 좋아. 알고 보니 10대 악인 중에 6명이 도착했군. 내가 당신들의 손에 빠졌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 그렇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 체념하거라. 2살은 한 걸음 한 걸음 위마이를 향해 다가가며 강철 손으로 위마이의 목을 향했다. 그 손이 그의 목에 막 닿으려는 순간 이대취가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이대취는 웃음을 보였다. 두 노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소? 알고 있다면 왜 나를 막고 있는 것이지? 두 형의 일을 내가 어찌 막겠소. 다만 그의 몸에는 살이 많지 않은 데다 죽인 뒤 다시 삶으면 고기 맛이 없어져요. 그럼 그를 산채로 솥에다 넣겠단 말이냐? 나는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먹어보지를 못했으니 이번엔 도와주시오. 다음에는 두 형에게 기분을 내도록 해드리겠소. 흥. 그는 힐끗 위마이를 바라보고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위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대취, 너와 나는 모두 무림의 일맥인데 나를 죽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그는 속이 쓰린 것을 느끼며 뱃속의 모든 것을 토했다. 이대취는 말했다. 토해라. 속이 깨끗한 것이 좋지. 그래야 바로 솥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너의 속이 비게 되기를 기다려야 돼. 위마이의 표정은 처참했다. 내가 감히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놔주지 않을 테다.
이때 소아가 웃으면서 말참견을 했다. 이 선생은 간이 커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지. 너는 강호의 도리도 상관 않느냐? 위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소아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 선생은 인정이 없어. 그러니 강호의 도리 같은 것은 몰라. 단념하구려. 이대취가 징그러운 잇몸을 내보이며 끼어들었다. 그렇지. 난 다만 어떻게 해야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것밖에 생각할 줄 몰라. 그는 위마이의 살결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한 근의 술과 두 근의 간장과 약간의 파와 생강으로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지. 위마이는 완전히 혈색을 잃었다. 부탁이요. 제발 부탁이요. 소어가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다. 이 선생은 마음이 강경해서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을걸. 포기하구려. 이대취는 그의 말에 장단이라도 치듯 두 손으로 위마이를 번쩍 쳐들었다. 여러분, 저는 배가 고파서 먼저 가겠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위마이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졸도하고 말았다. 하파바가 손뼉을 치며 그의 독특한 웃음을 터뜨렸다. 졸도했어? 이대취는 과연 잘하는데. 이대취가 말을 받았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불에 타 죽는 것은 두려워할 거야. 그렇지? 이대취가 크게 웃었다. 이때 백계심이 한 발 나서며 기절해 있는 위마이의 어깨를 두들겼다. 이 자식이 깨어난 뒤에는 필시 말을 잘 들을 거야. 우리가 위무아를 잡으려면 이 자식의 도움이 크겠지. 하파바도 마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듯이 급히 말참견을 했다. 바로 그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를 놀라게 했겠어? 소어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만 고생을 했어. 공중에 반 시간 이상 매달려 있었으니까. 도교교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본 후 웃으며 말했다.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무엇인데요? 그 소씨라는 계집애가 이화저복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할 때 왜 그것을 막았지? 백계심이 급히 그의 말을 받았다. 그래. 너는 왜 그녀를 막았지? 어차피 화무결과 싸우게 될 테니 만약에 이화저복의 비밀을 알게 되면 사태가 유리하게 될 텐데. 그의 무술의 비밀을 알고서 그와 싸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가 너를 죽이면 무슨 재미가 있단 말이냐? 싸움도 힘이 들어야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고양이와 개를 죽이는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백계심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너는 이제 보니 좋은 사람이로군. 그는 돌연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하파바에서부터 이대취, 두 노대, 도교교, 음구유, 이 5사람이 키운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니? 그는 그 5사람을 돌아보며 한바탕 웃고 난 뒤 다시 말했다. 여우굴에서 개를 키웠으니 당신들 5사람은 창피하지도 않소. 음구유, 2살 등은 안색이 약간 변했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88장. 88. 천치화무결. 이대취는 즉각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도 도교교를 닮아서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도교교가 껄껄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소어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서 심술을 부리는 게지. 하파바는 말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하하, 10명의 백계심도 1명의 소어아를 이기지 못하지. 그러니 복수할 생각은 아예 갖지도 말아라. 하파바의 말에 백계심은 화를 내지도 않고 싱긋 웃더니 입을 열었다. 물론이지. 여우가 개에게 물리게 되면 그거야말로 창피한 일이 아니겠어? 이 말이 나오자 이대취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러나 소어하는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었다. 손님 불리기, 과연 손님 불리기로군. 이때 한 사람의 애교 있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10대학인
과연 명불허전이요. 난 탐복했어요. 그 소리와 함께 근처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에서 돌연 문이 열렸다. 그 나무는 기묘하게 만들어진 밀실이었다. 소행이 그 속에서 걸어 나오며 웃고 있었다. 천하에 이름난 10대 악인이 오셨는데 마중을 못 나갔으니 용서하셔요. 하파바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섰다. 아가씨, 너무 친절히 하지 마시오. 우린 원래 비겁한 사람인지라 남이 친절하게 대하면 혹시 우리를 해칠까 걱정을 합니다. 부디 경계하구려. 소행은 말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쁜 생각을 한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이대취가 돌연 큰 소리를 쳤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소행은 여전히 웃음을 띠고 있었으나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여러분들은 술도 마시지 않으셨는데 왜 벌써 가시려고 하시지요? 이대취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견디지 못하겠어. 도교교가 나섰다. 무엇을 못 견디겠다는 거야? 이대취는 말했다. 이 계집애의 가느다란 허리를 보니 군침이 저절로 돌아. 하지만 소어가 먹지 못하게 할 테니 내가 미치겠단 말이야. 그는 이미 위마이를 업고 날아가듯 걸어갔다. 백개심이 펄쩍 뛰며 말했다. 나도 가겠어. 애교 있는 미인을 보니까 이 호라비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또 소어와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는 말을 하면서 이미 삼장 밖으로 나아갔다. 하파바도 따라 나섰다. 그렇지. 이중도 마음이 움직이겠는걸? 도교교가 실눈을 뜨면서 소어와 앞으로 다가섰다. 다행히 나는 반은 여인이야. 하지만 그녀는 소어와를 힐끗 쳐다보면서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숲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이번에는 음구유가 말했다. 아가씨가 혹시 귀신이 되고 싶거든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좋아. 아름다운 여자 귀신은 인기가 있으니까. 소행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감사하오. 하지만 지금도 나는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음구유는 소어와를 바라보면서 크게 웃었다. 만약 그 녀석을 좋아하게 되면 얼마 후에는 인생의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야. 그의 웃음은 이미 10여 장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두 살이 소어에게 물었다.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인가?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찾을 수 있겠어? 예. 좋아. 그는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기다가 돌연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조심해. 예쁜 아가씨가 사람을 먹을 때에는 목까지 먹으니까. 명심하거라. 소행은 애교 있게 웃으며 마주 소리쳤다. 선배께서는 안심을 하셔요. 저는 위장이 나빠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있어요. 숲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소행은 웃음 띤 얼굴로 소어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언제 그 사람들이 왔어요? 제때 잘 왔지. 위마이가 나를 나무에 매달자마자 왔으니까. 그들이 이미 당신에 막혔던 혈도를 풀어놓았었군요. 그 위씨가 너무 기술이 좋아서 그들 6사람은 한참 시간을 소비해서야 풀 수 있었지.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면서 나를 속였어요. 난 본래 너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 나는 그저 위마이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야. 본래는 나를 속이지 않을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를 속이고 말았어요. 소어는 어깨를 한번 움찔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별 수가 없지.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친절한 것을 알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게 하고 애타게 하고 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구하려 하는데 당신은 도리어 그 점을 이용하여 내 비밀이나 들으려고 하고. 그녀는 소어와를 바라보며 애교 있는 표정으로 투정을 부렸다. 소어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 보았다. 내가 벌써 말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다. 만약 나에게 뭘 바란다면 그게 벌써 불행이야. 잘 생각해봐. 소행은 탄식을 하면서 서서히 말머리를 돌렸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나쁜 사람일까봐 걱정을 하는데 당신은 틀려요.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증명하려고 하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그건 내가 천성이 나쁘기 때문일 거야. 그러나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상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 자신보다 더 잘 안단 말이야? 말 좀 해봐라. 그것은 당신이 어릴 때부터 나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으로 자꾸 자기가 좋게 못된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좋게 변하면 당신을 기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돼요. 때때로 나쁜 일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 하기도 하고요. 소호아는 돌연 크게 웃으며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다. 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해한단 말이지? 나도 본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본 후에 알게 되었죠. 어, 소행은 계속해서 이어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천재들 아니에요? 이미 극도에 달했으니 그들은 아무리 악독한 일이라도 아주 재미있게 할 수가 있지요. 소호아는 말했다. 그렇게 그들을 욕할 필요는 없어. 그들은 너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소행은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려야지요. 소호아는 물었다. 무엇이라고? 소행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당신을 만났겠어요? 소호아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은 점점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소행은 물었다. 정말 몰라요? 소행은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그들이 당신을 그 쥐굴에 유인했다는 것을 몰라요? 소호아는 다시 웃음을 보였다. 농담 마라. 정말 웃기는구나. 그들이 왜 나를 속인다는 거냐? 소행은 말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당신이 그들과 같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반역할 것이 두려워 일부러 기호를 남겨서 그 쥐굴에 유인해. 소호아는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단 말인가? 소호아가 말했다. 그럼 너에게 물어보겠는데 지금은 왜 나를 구했지? 소행이 말했다. 그건 어쩌면 갑자기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직접 죽이기는 싫어서. 소호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이야. 너의 말을 나는 하나도 믿을 수 없어. 소행이 말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겠지요. 소호아가 말했다. 거짓말이야. 너는 내 뱃속의 회충도 아닌데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느냐? 진실을 말해줘. 소행은 말했다. 당신에게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조심하세요. 소호아가 말했다. 날더러 조심을 하라고? 내가 보기엔 내가 조심을 해야겠어. 소행은 말했다.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소호아가 말했다. 너는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소행은 말했다. 여기야 항상 안전하죠. 소호아가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 소호아가 말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모두 위무아를 괴롭히러 온 사람들인데 어찌 그의 체면을 봐서 너에게 친절을 베풀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소행은 말했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더 이상 머물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왜 여기에 굳이 남았지요? 소호아가 말했다. 나무에 매달렸던 사람은 남보다 본 것이 많지. 소행은 급히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봤기에 그래요? 소호아가 말했다. 나는 두 사람을 보았어. 소행은 피식 웃었다. 20사람을 보았더라도 이상한 일은 못 되지요. 소호아가 말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야. 소행이 물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소호아가 말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저쪽의 바위에 숨어 있었어. 내 친구들이 나를 구할 때부터 이미 그곳에 있었지. 그러나 그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았어. 너와 위마이가 이 숲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즉각 저쪽의 집으로 달아났는데 경공이 매우 놀라울 정도였지. 소호아는 소행이 놀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웃어버렸다. 당신은 그런 일 때문에 여기에 남았단 말이에요? 흥, 소행이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군요. 소아가 말했다. 내가 자아도취를 한다면 나도 하는 수 없지. 그러나 지금은 도취할 때가 아니야. 그 두 사람. 소행은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난 이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소아가 물었다. 누군데? 소행은 말했다. 한 쌍의 재미있는 부부이지요. 자기들 멋대로 놀지요. 남자는 좀 괜찮지만 여자는 항상 남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신경질적이에요. 소아가 말했다. 항상 남보다 영리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태반이 정신에 이상이 있지. 그러나 난 예외야. 난 확실히 남보다 영리하니까. 너도 인정해야 해. 소행은 이미 크게 웃고 있었다. 그 부부를 당신에게 소개해야겠군요. 소아가 말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 늦었어. 소행이 물었다. 그들이 이미 갔나요? 소아가 말했다. 갔을 뿐더러 두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갔지. 소행이 말했다. 언제 갔지요? 소아가 말했다. 바로 조금 전에 내가 가장 신나게 웃고 있을 때였어. 소행이 물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지요? 소아가 말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신나게 웃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 너무 웃지는 마. 그는 일부러 탄식을 하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는 웃음이 나오지 않지? 그러나 소행은 눈알을 굴리면서 다시 웃어버렸다. 그들이 훔쳐간 것은 두 가지의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일 거예요. 이번엔 소아가 놀랐다. 두 사람을 훔쳐갔다고? 산 사람이냐? 소행이 말했다.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닌 두 명의 사람이지요. 소아가 말했다. 그 부부가 이곳까지 온 것이 바로 그 두 명의 죽지도 살지도 않은 사람을 훔치기 위해서란 말이냐? 소아가 물었다. 반은 죽고 반은 산 사람을 훔쳐서 무얼 하지? 소행이 말했다. 만약 용도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가져가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소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부부는 확실히 병적이군.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아는 다시 놀랐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소행은 말했다. 그들이 훔친 두 사람 중 하나는 당신과 싸울 원수였어요. 소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의 원수. 누구지? 소행이 말했다.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누구와 싸우려고 했었죠? 소아하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너는 화무결을 말하고 있느냐? 소행이 말했다. 그래요. 소아하는 마치 꼬랑지를 남에게 밟힌 고양이처럼 껑충 뛰었다. 화무결이 납치되었단 말이냐? 소행은 그의 놀라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렇지요. 소아가 말했다.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지? 소행이 말했다. 내가 어찌 그가 남에게 납치되는 것을 알았겠어요? 당신이 이제야 말해놓고서. 소아하는 손을 들어 자신의 따귀를 때렸다. 그렇다. 내가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지? 내가 왜 진작 그들을 막지 않았지? 그는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소행은 그를 막으려고 했으나 그는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숲에는 다만 소행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소행, 너는 그냥 그를 보내려느냐? 그녀는 돌연 큰 결심을 한 듯 급히 숲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입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소어아, 그대로 당신을 보내지는 않을 테야. 당신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어디에 간다 해도 나는 꼭 찾아갈 테야. 그녀가 사라지자 나무 옆에 돌이 돌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나의 구멍이 나타났다. 그 구멍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보기에 개 한 마리가 들어가기도 힘들어 보였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분명히 그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몸을 종이처럼 접을 수가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그는 음산한 미소를 띄었다. 너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 자식이 어디에 가든 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산 뒤에 은밀한 곳에 하나의 마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 마차는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고 철평고가 손에 채찍을 들고 수시로 달려나갈 기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돌연 수우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마차를 덮고 있던 나뭇잎이 흔들렸다. 선배님들이 돌아오셨나요? 백상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야. 철평고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성공했어요? 안심해라. 너의 강옥랑이 여기에 있으니까. 백부인의 목소리였다. 철평고는 돌연 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했다. 몇 개의 산을 지나 급히 내달았다. 마차 안에서는 강옥랑의 신음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추워, 추워. 아, 난 추워 죽겠어.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의 몸은 온통 땀방울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길을 달리는 동안 극심한 한기와 열기가 번갈아가며 강옥랑을 괴롭혔다. 백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그 계집애는 무슨 독을 썼기에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들었지? 가슴이 아프면 왜 구해줄 방법을 생각지 않느냐? 약간 상기된 백상군의 목소리였다. 백부인은 탄식을 했다. 그 계집애가 무슨 독을 가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를 구하겠어요. 백상군이 말했다. 이 자식은 우리와 친척도 아니야. 다만 우리 이름 때문에 왔는데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백부인이 말했다. 당신 질투를 하는 거예요? 흥. 백부인이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 말했다. 병신 같은 늙은이,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픈 줄 알아요? 난 다만 그 계집애의 수단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 화공자를 좀 봐요. 이게 무슨 꼴이람. 백상군도 따라서 탄식을 했다. 이 화씨가 정말 걱정거리인데. 화무결은 마치 백치가 된 것 같았다. 그는 멍하니 앉아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눈에는 막막한 표정만 떠오를 뿐 마치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았다. 모용군은 그래도 입을 열 수가 있었고 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화무결은 죽은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숨이 붙어 있는 것만 같을 뿐이었다. 남이 무슨 말을 물어봐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깊은 산속에 먹구름과 안개가 쌓이기 시작했다. 음산한 나무숲 속에 한 채의 작은 돌집이 있었다. 옛날에 중이 수양하던 곳을 백상군이 은신처로 삼은 것이다. 돌상과 도리자가 있었다. 화무결은 다른 사람이 안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남의 말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지도 못했다. 백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정말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아니면 꾀병일까? 백상군이 말했다. 판단하기가 어렵군. 만약 정말이라면 이화저복의 비결까지 있게 되었을 것이 아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야 할 텐데. 철평고는 강옥랑을 안고 돌집 밖 나무 곁에 와서 앉았다. 그녀는 감히 화무결을 대할 수가 없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때 백상군이 눈을 반짝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가 지금 더워하는가 아니면 추워하는가? 철평고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지금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혹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연 그녀는 어깨가 아픈 것을 느꼈다. 견정혈이 이미 백상군에 의해 봉쇄되어 버린 것이다. 철평고는 놀랍고도 화가 치밀었다. 선배, 이게 무슨 짓이오? 백상군이 말했다. 내가 이화궁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이냐? 철평고는 말했다. 당신이 알고 있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소? 백상군이 징그럽게 웃었다. 정 그렇다면 너의 몸을 빌려야겠어. 그는 철평고의 팔을 잡아당겼다. 철평고의 품속에 안겨있던 강옥랑이 신음을 하며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무방하오, 서원, 백개서 빌리시오. 정말 악독한 놈이었다. 그러나 백상구는 그를 상관하지 않고 철평고를 데리고 돌집에 들어가 버렸다. 그는 화무결 앞에 와서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화무결은 멍하니 철평고를 바라보기만 할 뿐 고개를 젓지도 않고 끄덕이지도 않았다. 이 여자는 이화궁의 수하인데 아느냐? 화무결은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았다. 우리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겠어. 그의 손이 돌연 철평고의 앞가슴 옷섭을 찢어버렸다. 그러자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다. 철평고는 이를 악물고 애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무결은 멍하니 앉은 채로 얼굴에 전혀 표정이 없었다. 한 쌍의 큰 눈을 뜬 채 막막히 철평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백상구는 말했다. 그녀를 모르느냐? 좋아, 더 자세히 보여주지. 스슥하고 옷이 찢어지면서 철평고의 아름답고 성숙한 육체가 온통 드러났다. 그는 그녀를 화무결 앞에 우뚝 세웠다. 그녀의 길고 날씬한 다리와 그녀의 젖가슴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불같은 분노가 일었으며 수치를 느꼈지만 원한의 눈초리로 백상군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백상군은 화무결의 눈동자를 주의하여 바라보고 있었다. 화무결의 눈에서 어떤 조짐이라도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무결은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여전히 멍하니 철평고의 가슴과 배와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무결의 눈은 바위와 같았다. 백상군이 노하여 소리쳤다. 너는 너의 동문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다니 이화궁이 창피를 당해도 괜찮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외치는 소리를 화무결은 조금도 듣지 못한 듯 했다. 백상군의 노한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왔다. 좋아. 내가 더 심하게 보여주지. 그는 철평고의 나체를 안고서